2006년도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7차 수학과 교육과정의 평가 항목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의 일부라고 합니다. 자, 밑에를 보면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학학습 평가의 목적을 학생, 교사 측면에서 각각 쓰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근데 지금 2006년도 문제이기 때문에 예전 문제가 바로 답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지 않을게요. 자, 그 대신 우리는 어떤 것을 볼 거냐면 바로 이 평가의 방향, 2022년도에 개정되는 교육과정의 평가 방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도 평가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학생의 수학학습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해서 정보를 수집, 활용하여 학생의 이제 주도적인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고 교사의 수업 개선을 돕도록 지속적으로 이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도의 평가 방향은 바로 학생의 수학학습에 대한 정보 수집 활용을 학생 주도적인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고 정보를 바로 지금 여기는 수집하고 활용입니다. 자, 교사의 수업 개선을 돕도록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된다가 바로 2022년도 평가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쪽 부분은 제외하고 이 밑에 문제만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수학학습 평가에서 1에 비해 2가 갖는 장점을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 측면에서 각각 쓰라는 거죠. 자, 그럼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으로 각각 쓰는 건데, 인지적 영역이란 이런 그냥 학습 수준 이런 거라 생각하면 되고, 정의적 영역은 태도, 언행, 뭐 이런 학습과 조금 떨어진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봅시다. 자, 우리는 1번을 비해 2번을 갖는 장점을 봐야 돼요. 자, 그러면 1번의 단점을 보고 2번의 장점을 봐서 비교해서 적어주면 되겠죠. 자, 객관식 선다형 위주의 평가를 지향하고 우리는 주관식, 지필, 관찰, 면담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종합적인 수학학습 평가가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지필, 주관식 지필, 즉 서술형을 의미하는 거죠. 서술형, 관찰, 면담 이런 평가의 장점을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적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객관식 평가를 하면 객관식 평가는 1, 2, 3, 4, 5 이런 거 중에 하나 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그러니까 좀 옳게 풀어서 찍었는지 아니면 모르는데 찍어서 맞춘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인지적 영역에서 이런 서술형이나 아니면 면담, 관찰 이런 거 하면 좋은 점은 바로 이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을 중시할 수 있는 거죠.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을 중시하여 학생들이 어느 곳이 부족한지도 알 수 있고 학생이 어느 곳이 부족한지 파악할 수도 있고 수학 교수 학습에서도 전반적으로 이제 개념, 원리, 법칙을 이해하는 능력을 우리가 면담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짧게 다시 보면 결과뿐만이 아니라 과정을 중시하여서 학생들이 정확히 알고 있는지 파악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장점으로 뽑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관찰, 면담 이런 거에 이제 정의적으로 좋은 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적 측면으로는 이 학생이 수학에 대한 바람직한 옳은 가치관 또는 아니면 이 학생이 이 수업에 가지고 있는 이 흥미 이런 거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시험 볼 때 당신은 수학을 좋아합니까? 이런 문제를 낼 수 없잖아요. 근데 학생이랑 얘기하다 보면 면담이나 관찰을 통해서 얘기하다 보면 나는 수학이 막 이렇게 포물선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재밌고 이렇게 어떻게 낙하산이 이렇게 어떤 일정한 속도로 내려오는지 이런 것도 너무 재밌다. 이런 것은 얘기를 통해서 정의적 방면으로 학생이 수학에 대한 옳은 가치관이나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관찰, 면담, 주관적 지필 검사에서 할 수 있는 그 장점을 이제 인지적 그리고 정의적 영역으로 나눠서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